안녕하세요, 아랩스 여러분들. 이제 벌써 8강까지 왔네요. 이제 슬슬 이 실전 투자론도 거의 끝나갑니다. 아마 제가 앞에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이 컨텐츠 이름을 저는 실전 투자론이라고 정했거든요. 이 8화 만에 밝히는 비밀입니다. 실전 투자론 8강 시작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실제 돈의 흐름과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돈의 흐름은 다르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를 따르고요.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를 따라요. 그러니까 발생주의란 건 계약이 10억짜리 계약이고 5년 계약이다 하면은 1년당 2억씩 벌 것이다 라고 보고, 마치로 이제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죠. 이제 5억짜리인데 5년을 쓴다라고 하면은 1년당 이제 1억씩 비용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현금주의는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결국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돈 들어온 거 아님 하면서 돈을 기준으로 이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봐야 진짜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대우조선 해양의 이제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되게 좋다고 얘기했다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원래 기업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니까, 근데 대우조선 해양이 분식회계 했을 때 이제 상태를 말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계약만 맺으면은 매출액을 부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우조선 해양이 있지도 않은 계약을 계속 맺음으로써 이제 매출액을 뻥튀기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에서 좀 알고 이제 투자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현금표를 봤을 때, 이거 마이너스인데, 얘 거짓말인데 이거 매출액이 잘 나온다,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허세인데 이렇게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모르면 당합니다. 현금흐름표를 몰라서 당했다. 현금흐름표를 알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전전 시간인가요? 아니죠. 전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 기업의 스탠스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설명은 넘어가겠고요. 넘어가겠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은 이렇게 현금흐름표까지 보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간단히 한번 봐볼까요? 그래도 온 김에 봐보자면은 영업활동 현금을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돈 이제 겨우 벌긴 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봤다시피 이자 갚는 수준도 안 돼요. 이자도 못 갚는 수준을 벌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 자산도 팔았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도 빌렸고, 아까 유상증자도 하고 막 그랬죠. 이제 유상증자 기 나와 있죠. 유상증자도 하면서 결국은 빚 갚는 데 치중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삼성중공업이 되게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컷 요약을 하자면, 자,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저것 팔고 한 분품 모아서 영업에 올인이라고 이제 좋게 얘기했지만, 사실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실 이게 재무제표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이제 뉴스를 보면은 사업을 많이 벌리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에 올인 그래가지고 이게 통할까? 그래서 이런 빚을 갚아가면서 이제 새로 벌린 사업들이 말 잘 돼가지고 턴어라운드, 적자가 흑자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이제 안 하는 것이 맞다. 아이고, 이미 여기 써 있었네요. 예. 아주 건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흑자 전환이라고 봤을 때는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드릴 말씀이 뭐가 있냐면, 사실 다 좋은 기업들은요 그 투자 메리트는 없어요. 왜냐면은 다 좋은 거를 이제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가격이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리스크 있는 기업은 사람마다 생각이 갈려요. 이게 기업이 극복을 할 것이다, 극복을 못 할 것이다, 이런 걸 갈리는데, 갈렸을 때 여러분 역배라고 하잖아요. 가장 그 사람들이 적게 그 유추한 게 현실이 되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서채훈 전 회장님께서요 막 이런 말을 하셔요. 어떤 이제 기업이 이슈가 있을 때 이 기업의 이슈가 이제 주가에 이제 그때그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맞는 말이지만은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수가 생겼을 때 투자자마다 판단이 다르고, 투자자마다 이거를 사야 돼 팔아야 돼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주가가 이제 반영이 안 돼요. 그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되면 내가 남들보다 빨리 그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판단을 맞췄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투자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실력이고 그게 투자고 그게 결국에는 실력이라고 하겠나요? 실력이고 전략이고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결국에는 투자라는 것은 그 적당히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돈도 못 벌어요. 그래서 그 마블링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지방과 단백질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적당한 안정성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올바른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차트를 한번 살짝 봐보면요, 이 기업의 특징이 수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뭐랄까나 이 흐름이 이제 바뀌는 변곡점이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이 다 그 공급 계약 해지 이런 공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투자 관점에서는 이 공시가 언제 뜨는지를 봐야 되고 이 공시가 떴을 때 매출액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이게 기업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빨리 분석해서 빨리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날 갭 상승을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호재고 계약 해지가 악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진 않은 게 이날 그 공시가 계약 그 차트만 봤을 때는 계약 그 체결이고 굉장히 큰 액수의 계약 그 체결일 것 같은데 계약 해지였어요. 계약 해지였고 그리고 이제 시작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때가 이제 19년 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라서 그렇게 리스크를 많이 해소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감이 와야 됩니다. 어떤 감이 와야 되냐? 이게 생각보다 그 비중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생겼지? 그 거래량도 보면은 전 단계보다 한 4배? 4배 증가, 4배, 5배 증가 하면서 이렇게 막 올랐는데 왜 올랐지? 이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또 있다. 또 이제 업종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가 가능해야 됩니다. 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근데 역시나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이제 인수를 하면서 합병을 하겠다.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쪽 이제 차트를 봐보면은 이제 같은 날이거든요. 1월 31일이 언제냐? 1월 31일 이날인데요. 이날 맞나? 이날인가? 이날이구나. 이날인데 이날도 이제 이 기업도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아마 전날에 또 거래량이 폭발했던 것은 전날 떡밥이 있었겠죠. 그래서 할까 말까 내 거인데 내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날 진짜 한 거고 발표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뭐냐 삼성중공업은 올랐는데 어느 날인가요? 31일 어느 날이야? 이날은 이제 올랐고 얘는 내렸잖아요. 잘 안 보인다. 31일 날 이날은 이제 내렸잖아요. 그 뜻은 시장이 생각했을 때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서로 이제 잘 먹고 잘 살자고 합병을 했는데 투자자를 봤을 때 그리고 시장이 봤을 때는 이 합병이 안 좋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쟁 기업인 삼성중공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날은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했으면은 큰 수익을 받을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의 주주였다면 정말 피가 말리는 하루였을 겁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크니까요. 저 그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지주도 그렇고요. 여기서 어,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변동 속에서 결국엔 또 희생된 것은 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 갈려 나갔을 것이다 라고 또 유추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강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기술적 분석을 쑥쑥 얘기를 하고 기본적 분석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이제 재무적 관점에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한번 들어서 바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이제 마침 또 영상으로 올라가니까는 혹시 뭐 돌려보고 싶으시면 돌려보시면서 또 이제 모르는 거는 이제 조장님, 회장님한테 물어보시면서 또는 이제 종강총회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좀 더 한 번 들을 때랑 두 번 들을 때 좀 다르잖아요. 와닿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서채원 전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투자를 해보면 배우게 돼 있어요. 그 게임할 때 그런 용어 있잖아요. 그
모르면 맞아야지, 모르면 맞아야지가 있는데 자기 돈 잃으면서 공부하면은 확실히 기억도 훨씬 잘 되고 너무 이 명석해져요 두뇌가. 그래서 되게 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막 여러분들 없는 돈 이렇게 빌려가지고 투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한번 실제 투자를 해보시고, 아직은 무섭다, 여유 자금이 없다 하신다면 모의 투자도 충분합니다.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빨리 와닿고 빨리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호재일까 악재일까, 오를까 내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인상 깊게 남아서 다음에 이제 비슷한 변수가 있었을 때 좀 더 그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모의 투자나 이제 실전 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보시기를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편, 10편에서는 약간 외전격인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